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 코칭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자녀들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심리학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는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관점 그리고 아이들 뇌과학의 관점, 두 가지의 관점을 최대한 이해 가능하도록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짜 컴퓨터를 진짜 전 세계에 퍼뜨린 빌 게이츠나, 또 스마트폰의 혁신을 이룬 우리 스티브 잡스나, 이런 본인들은 자녀들한테 이 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했을까? 자기들 가정에서 자기들 자녀한테는 이거 몇 시간 쓰게 하고, 혹은 하루 종일 쓰게 했는지, 이거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들은 본인들 자녀한테 1시간 이상을 쓰지 못하겠거든요. 1시간을 쓰지 못하겠어요. 컴퓨터 만든 빌 게이츠도 컴퓨터를 전 세계도 다 했지만 본인 자녀들한테는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실제로 WHO에서, 즉 세계 보건기구에서 지금 게임 중독이나 이걸 전문용어로는 이제 미디어 중독이라 해서, 그 안에 다 스크린과 관련된 그런 뇌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1시간 이상일 때 실제 많이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1시간이라는 게 사실 기준인데, 초경몽정이 기준입니다. 아이들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초경몽정 이후에 딸들 같은 경우에, 아들 같은 경우에 몸의 신체 발달도 달라요. 저도 이제 5학년, 3학년 딸이 둘인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성교육을 다 했으니까 5학년 이제 2월 달에 이제 초경했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때부터는 실제 뇌는 제가 주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전달력이 떨어져요. 자기 몸 상태가 그래요. 또 아이들은 보통, 아들들은 한 2년이 늦어요. 법적으로도 2년이 늦어요,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중3이다, 만약에 중3적으로 법적으로는 딸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나 저 오빠랑 사랑해, 나 결혼할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녀들 결혼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법적으로는 중3이 되면 부모 동의하에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딸들은. 근데 이런 얘기가 전국에 실제로 많이 퍼지면, 지금 여기 중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많이 퍼지면 본인들은 본인들 신체나 정신이 다 자라지 않았는데 이게 허용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고2가 되는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2년이 흐른 고2 남자아이들은 또 엄마 나 쟤랑 사랑해, 나 결혼할 거야, 허락해줘. 그럼 고2 된 또 남자아이들은 법적으로 부모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어요. 2년의 차이에 신체적 발달, 뇌 발달을 법적으로도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처럼 실제로 아이들 신체적 변화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 미디어 교육이 잘 돼요. 또 심지어 이게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대학교 보통 2, 3학년, 또 법적으로는 24살까지, 그러니까 24살까지도 뇌과학에서 말하는 일반성을 보면은 아직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통제도 잘 안 되고, 감정 통제도 잘 안 되고, 행동 통제도 안 됩니다. 뇌과학에서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24살이 넘어가야, 25살이 되어야 이런 게 통제가 돼요. 실제로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24살까지도 아직도 청년 할인 50% 할인되는 이유가 뭐냐,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 통제해주고 싶어, 건강하게. 내가 좀 이렇게 습관을 건강하게 잘 다뤄주고 싶어, 미디어에 대해서. 이게 발달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제일 많을 거라 저는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도 계시고, 심지어 이제 다둥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도 있고, 근데 또 중고등학교 사춘기도 있고, 또 막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초등학생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다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아이들한테 어떤 게 좀 통제해서 효과적일까? 큰 실험을 보면 애들한테 칭찬과 같은 이런 습관을 다질 때 효과가 있다, 이런 실험을 하겠죠. 두 번째는 처벌 실험도 있어요. 하지마, 너 이거 하면 너 이거 못하게 해, 너 용돈 줄일 거야, 이런
이 처벌에 대한 그 실험도 있어요. 어떤 게 아이들한테 효과적이냐 보면 초경몽정하기 전, 그러니까 아이들이 늦을 수도 있죠. 중학교 1, 2학년까지도 신체 변화가 안 온 아이들은 걔들은 또 이거 통해. 이게 뭐냐? 초등학생 혹은 신체 변화가 안 온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그 칭찬의 그 보상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했어, 잘했어 하면은 되게 애들은 미디어도 통제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속을 정하죠. 한 시간만 하고 네가 이제 숙제하기로 했어. 숙제하는데 숙제 다 해놓으면 1시간 해줄게 하는 그 1시간에 대한 통제를 얘가 했어. 그러면은 칭찬을 계속 해주는 거야. 얘들 생각에 대한 칭찬, 감정을 잘 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긍정적으로 칭찬. 행동, 그 자세 그렇게 잘했어. 엄마가 보라고 할 때 그렇게 했어. 이게 칭찬을 이렇게 생각적, 인지라 그래요. 인지적 칭찬, 감정적 칭찬, 행동적 칭찬을 아이들한테 하면은 이 아이들은 칭찬이 잘 먹혀요. 근데 대학생들은 반대로 처벌이 되게 잘 통해요. 그러니까 너 용돈 안 줄 거야. 너 맨날 대학교 갔는데 오히려 하루 종일 온라인 교육한다고 요즘에 계속 너 핸드폰만 하고 있어 너. 그러면서 이제 용돈을 줄인다던가 이런 처벌에 대한 부분을 하면 되게 잘 통해요. 근데 이제 기준이 초경몽정이 됐죠. 그러니까 신체 변화가 온 자녀들에게는 칭찬도 그 처벌도 하나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하나도 안 통해요. 왜 그러냐를 보면 뇌를 보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 생각에는 몸이 이렇게 쭉 성장하니까 부모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살아가면서 이런 정신적인 성장도 그냥 쭉 잘 성장하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이 성장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럼 10개월 동안 이제 우리 애들은 지들이 기억나는 거는 4살 이전은 거의 없거든요. 4살, 저는 2살 때도 기억납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잘 돌봐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고 보통은 4살 이전은 실제 왜곡된 기억이라고 해서 본인이 즐거웠다, 힘들었다 이런 감정이 포함된 왜곡된 기억이라고 해서 그거는 정확한 기억이 아니고 보통은 4세 이후의 기억은 인정을 해요, 뇌가. 그런데 엄마가 10개월 동안 임신을 했어.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죠. 하고 이제 애가 태어났어. 응애 하는 순간 실제로 신체적 발달을 쭉 하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인간은 2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뇌 발달과 뇌 밑에 있는 신체적 발달이 얘가 균형을 맞춰서 달려가냐 아니면 신체가 먼저 달려가고 정신적인 게 내려가냐 아니면 정신이 먼저 달려가고 신체가 좀 느냐, 이게 밸런스를 맞추고 가는 것들을 의사들이든 과학자들이든 심리학자들이든 이거를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신체적 문제가 있으면 신체적 문제로 아니면은 정신적 문제면 정신적 문제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놀랍게도 뇌 발달의 균형을 맞춰서 신체를 보지 신체를 맞추고 거꾸로 뇌를 하지 않아요. 기준은 뭐냐면 뇌 발달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로서는 우리 애들의 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뇌는 시각적으로 invisible, 보이지 않으니까 intangible, 만져지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애들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개념만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해. 그건 보이니까 핸드폰 하는 그 시각적 보이니까 이거를 막고 싶은 거고 애가 행동이 조금 세지니까 이걸 막고 싶고 제재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에 대한 원인, 뇌 정신적 발달에 대한 이거를 이해를 안 하고 이걸 결과만 자꾸 보니까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자, 어렵지만 제가 이해시켜 드릴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식물은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얘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식물인간처럼 얘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세포들은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잘 크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움직임을 시작하는 이제 동물들부터 동그랗게 생긴 이제 그 세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움직임만 하죠. 근데 인간은 동그랗게 생긴 그 세포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아이들 클 때 직접 보는 게 뭐냐면은
특히 뇌에 뭐가 있냐면은 신경세포라고 있는데 얘들을 기준으로 해요. 신경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머리가 이렇게 그 나무의 뿌리를 위로 들어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가 막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소세지 이렇게 연결한 것처럼 쭉 축사돌기라고 소세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무 뿌리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그 신경세포라고 있는데 얘들은 혼자서 또 작동을 못하고 이게 두 개가 서로 연결될 때만 신경세포는 작동을 해요. 우리 머리는 혼자서 뭐 세포가 할 수 없어. 둘이 연결될 때만 움직이는데 요 두 개의 뿌리 끝쪽이 만나는 쪽, 그 영역에 뭐가 있냐면은 거기를 시냅스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 여기에서 얼마나 잘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에서 머리가 얼마나 잘 왔다 갔다 이 정보를 주냐가 아이들 발달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6살 때가 최대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6살이야. 유치원 보냈는데 6살이 되면 얘들은 머릿속에 가장 풍부한 신경세포 양이 많은 거야. 이때는 너무 신경세포가 많다 보니까 생각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불필요한 거짓말까지 해. 어떤 거짓말이냐? 밥을 먹으면서 밥이 자꾸 난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상상력이 많아진 거죠. 머리에 힘이 세니까, 신경세포가 많으니까 자꾸 이걸 상상력을 보태서 하는 거짓말이 드나요. 그러면 이제 엄마 이거 물 마신다. 근데 물이 막 날라가, 날개 있지. 그러면 엄마가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컵이 무슨 날개가 있어. 그냥 먹고 내려놔. 이렇게 뭐지.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아니라 상상력인 건데. 그러니까 안 보이는 뇌 속에 이 신경세포가 많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삶에서의 말이나 생각이나 이게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초경몽정을 딱 하는 순간 놀랍게도 프루닝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세포를 본인이 알아서 자르면 이 사춘기 때의 뇌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의 양이 도대체 몇 살만큼 줄어드냐. 얘들이 6살 때가 최대인데 3세하고 4세 사이에 나이 때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들의 뇌는 실제로 뇌세포의 양만으로 보면 6살보다 못하는 거야. 그런데 애들한테 자꾸 뭔가 너는 왜 똑바로 이렇게 통제를 못해? 왜 이렇게 너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대답할 힘이 없어요, 머리에는. 대답할 정도로 이거를 꺼내서 내가 엄마한테 받아치고 피드백하고 또 말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힘이 없어요, 애들 머리에는.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첫 번째로 뇌 안에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가 변했다라고만 착각을 하니까 얘가 하는 모든 것이 실망으로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핸드폰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아이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지금 5학년 2학기, 4학년 말에 지금 초경몽정해도 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빨리 해요. 매년 뉴스에 아이들이 첫 성경험 이런 거 막 조사해서 올리죠. 그 당사자들 애들은 그런 게 뭐 이렇게 올라가요 하는데 실제 이건 다 공개되고 있어요. 치면 나와. 근데 몇 살로 나와요? 매년마다? 그렇죠. 13.5세, 13세 뭐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부모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아니 우리 애는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통계치가 평균이 이렇게 나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나이대가 바로 이 신체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아이들 2차 성징이 오기 전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그 전에 좋은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사춘기 들어가는 순간 다시 이걸 만들려 그러면 거의라고 하면 이제 부정적이긴 하지만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우리 생각에는 머리에서만 기억을 담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손의 끝쪽에 말초신경들, 얘들 자체로 기억을 한다라는 거. 최근 논문들은 세포 자체의 기억력이 다 있어가지고 걔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 조금 특이한 그 실험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평생 담배를 피다가 죽을 때 후두암으로 죽으신 분, 골든타임 때 죽자마자 이제 동의서를 써가지고 뭐 하냐면 팔을 잘라요. 팔을 잘라서 뼈만 남기고 싹 벗겨요. 벗겨서 그 AI 그 기계의 팔에다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은 뇌하고 이 신경 자체가 손으로 안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뇌하고는 연결 안 돼 있고 팔만 AI에 연결을 했는데 이 팔이 혹시 떨어져 있는 그 국소 부위 각 자체의 팔에 있는 세포들의 기억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분은 늘 1시쯤,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밥을 먹고 나면 1시쯤 뭐 했을까요? 담배를 폈겠죠. 그러니까 터바코 어딕션이라 해서 순수 담배 중독인데 니코틴 어딕션하고 또 다른데 담배 맨날 1시쯤 되면 담배 폈겠죠. 혹시 그것이 기억이 혹시 남아있을까라는 실험의 추측으로 이제 실험이 진행됐는데 놀랍게도 1시쯤 됐는데 이 팔은 뇌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팔이 알아서 이 동작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늘 하던 기억이 어느 정도 삶 전체를 젊은 나이 때, 젊다라 그러면 기준이 뭐냐? 계속 제가 얘기 드리지만 아이들이 초경몽정하기 전의 습관이 사실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좀 굳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거 들으면 저희 애는 그럼 중학교 올라갔는데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두 번째 또 얘기 드릴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거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대학생의 자녀가 다르다는 걸 인정했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이 얘들은 칭찬해서 내가 바꿔줄 거다. 두 번째,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칭찬 처벌도 안 통한다. 그래서 뭐하냐? 기다려주라라고 나와요. 웨이팅. 본인이 경험을 하긴 해야 돼. 근데 방임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20분이나 30분 간격으로 가서 아이들한테 등을 두드려 주든 머리를 러빙이라고 이제 쓰다듬어 주는 행동을 하던 아이들한테 20분, 30분 간격에 확인만 하지 언어를 절대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자녀 이렇게 키우세요라고 알려드리면 타인이니까 이 말이 들리지.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서 이 얘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집에 남편이 늦게 왔어. 근데 여보 앉아봐. 내가 오늘 우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하는 영상을 들었거든. 근데 당신 이렇게 좀 해줄래? 그럼 우리 남편이 혹시 그런 거야? 내가 몰랐네. 야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그렇게 할게. 땡큐.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남편은 이제 잘 돌봐줘야 되는 남편.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보통 남편들은 너만 잘하면 돼. 너만. 네가 나 키우잖아. 주 양육자가 너잖아. 너 애들이 너만 찾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은 가족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이 하는 정보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판단해서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안 들리고 말을 하는 태도, 감정적으로 들려요. 감정. 그래서 날 가르친다라고 듣거나 그 사람이 정보를 주는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해요. 그래서 가족은 가족끼리 가르치는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가르치는 게 돼요. 억눌러서라도 물러서라도 상황적으로라도 엄마란 이유로 아빠란 이유로. 그런데 사춘기 들어간 아이들은 실제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하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거나 두 번째, 경험치로 아이들한테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제적 관념이 없어. 근데 초등학교 때는 말을 하던 뭐 알려주던 이게 조금씩이라도 통하는데 사춘기 들어갔다? 아예 용돈이라는 거를 규칙적으로 경험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10,000원만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하다 할 때마다 왜 내가 더 줘야 돼라는 것을 딜을 해야 돼요. 생각에 딜, 감정에 딜, 행동에 딜. 안 느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야, 나 때는
엄마 아빠 때는 이게 라떼 이런 거, 이런 라떼 이런 걸 말하는데 애들한테는 그게 안 통하죠. 근데 이렇게 부모 세대 때는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라는 욕구 자체가 없어요. 욕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욕망이라는 게 다른데, 욕구는 의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구, 의지 이런 부분이 어렸을 때 우리는 잘 안 채워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돈이 풍요롭게 경제적으로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잘 안 됐었죠. 먹고 싶은 거 잘 못 먹었죠. 또 형제들이 한 집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수면 부분도 늘 공유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욕구가 잘 안 채웠어요. 예를 들면은 식욕 잘 안 채워졌어요. 막 더 먹으려고 막 그랬고, 수면욕 이것도 내 방이라는 걸 갖는 게 어려웠었어요. 우리 때 맞죠? 이게 뭐냐면은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결핍이 있다면은 이걸 나중에 커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걸 채울 거야 라는 욕구가 욕망으로 바뀐 의지가 생겨요. 근데 지금 저만 해도 5학년 3학년 딸이 무슨 밥 먹는데 무슨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안 먹고 싶다면 안 먹고 뭐 기본적으로 사달라는 거는 기본 먹는 건 사주니까. 그렇다고 잠을 자는데 5학년 3학년이 막 그렇게 크게 잠에 대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인 생활의 욕구에 대한 부분, 식욕, 수면욕 이런 기본 욕구, 뭐 운동욕 이런 것도 요즘에는 다 시키잖아. 다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 욕구에 대한 want, need가 다 채워지니까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얘들은 뭐가 없냐? 실제로 욕망이라는 걸 갖출 수가 없어요. 뭐 하고 싶다, 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담을 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왜? 머릿속에는 기본적 기저에 뭐가 있냐면 부모님하고 잘 살면 돼. 그냥 잘 살다가 이 집 물려받으면 돼. 그런 얘기를 애들 상담하다 해요. 대놓고 해. 그러니까 뭐 되고 싶은 게 결핍이라는 영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에,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뭔가 되고 싶은 어떤 개념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애들한테 설명을 한다? 없는 영역에 설명하면 또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한다라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이들한테 몸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감정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는 본인들이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해보면서 부딪히는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생활상의 어떤 기본적인 음식의 문제나 이런 것도 시켜봐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리도 직접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애들한테 뭐 라면 끓이는 거 누가 못해? 물에다가 라면 넣고 스프 넣고 그걸 못해. 그건 요리가 아니고 자꾸 그 요리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리가 아니고 기본적인 요리는 순서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에 의해서 맛이 조절되는 것들이 요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건강한 결핍을 줘야 되는데 건강한 결핍이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부모한테 먼저 드세요라는 머릿속에 이 변형계 쪽인데 뇌의 감정적이 부모 자녀의 위아래가 없는데 어떻게 돈 많이 벌어서도 엄마 뭐 같이 먹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크고 나면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키웠잖아 라고 하는, 제가 상담할 때마다 늘 듣는 소리거든요. 결과치는 결국 부모한테 다 돌려요. 근데 부모는 잘 키웠다 하지만 결국 이 부분을 내가 건강한 결핍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핸드폰에 대한 부분을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실제로 조절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말로도. 근데 그게 약간은 강압이 건강하게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은 걸 또 과도하게 저기 설명하라 했으니까 너무 많은 걸 다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전에는 거의 말이 또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하면서 통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봐. 같이 보다가 시간이 1시간 됐으면 자 이제 끌까? 1시간 했으니까 같이 꺼야 돼 다. 근데 애들 거는 껐는데 나는 또 가가지고 엄마는 또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아동 때 같이 하는 걸 훈련하셔야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예를 들면은 자 여기 태백에서 서울로 이제 애들하고 놀러가 서울로. 그래 출발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애가 뒤에서 뭐라 그러냐? 엄마 얼마나 남았어? 그런다고. 출발할 때 분명히 3시간 걸린다 했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질문을 해요. 그럼 엄마가 좀 놀랍지만
그리고 너무 즐거우니까 얘기는 해준다고. 힘이 있어. 엄마가 3시간 걸린다 했지? 아직 이제 출발했어. 그런데 또 5분도 안 돼서 엄마 얼마나 남았어? 그런다. 엄마가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얘가 왜 이러는지. 이게 아이들은 언어로 설명이 들어가는 나이대가 또 초등학교 1, 2학년 넘어가야 언어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은 거야. 언어로 소통이 되는 거는 초등학교 정말 3, 4년 정도밖에 안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또 엄마 아빠가 앉아서 같이 해줘야 돼요. 시간도 같이 측정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은 핸드폰을 쓰지 않는다라는 시간도 애들하고 같이 해줘야지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체험식 이 조절력이 돼야 된다. 스마트폰이든 아이들 게임이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그 짧은 그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언어, 그 다음에 약속 이런 걸 정해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중고등학교는 뭐다? 건강한 결핍을 주라. 대학생은 처벌식에 아이들한테 이거 안 하면 너 이렇게 용돈 안 준다라는 게 통해요, 실제로. 이렇게 부모로서 아이들 SNS 모든 것들, 지금 SNS로 왕따 문제, 그 다음에 자해 문제, 자살시도 문제 엄청 많습니다. 자해하면 아플까요? 안 아파요. 우리는 당연히 아프다 생각하는데 이거 자해할 때는 실제 아드레날린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데,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이제 애들은 고등학교 때 배워요.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나오면 이게 시원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풀 게 많죠. 답답하면 뭐라도 풀 게 많아. 수다를 떨건 노래를 부르건, 뭐 어른들로서 돈이 있으니까 할 게 많아. 근데 애들은 할 게 없어. 답답한 감정을 뭔가 빼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은 자해하기 전 초등학교 때는 뭐 하냐? 손을 갖다 대요, 본능적으로. 뭔가 밖으로 내보고 싶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손을 이렇게 물다가 태하면은 머리가 착각해요. 뭐가 나갔다고. 이게 나갔는데 뭐가 감정이 나갔다고. 그래서 계속 답답한 상황이면 물어 뜯어요. 하다가 어디까지 뜯냐? 피가 나는 상태까지 가요. 이거를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넣어요. 그러니까 신체 뜯기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2개예요. 손톱을 물어 뜯던, 모발 뽑던. 자꾸 뜯어내면 뜯을 때마다 뭔가 나갔다고 착각하는데 피가 나면 더 큰 착각을 해요. 그게 뭐냐? 얘가 아프죠. 그럼 이 답답한 감정이 내려갔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는 물어서 얘가 아플 때까지 하면 얘는 덜 아프다고 착각해요. 또 물어뜯어. 그래서 애들 손톱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한테도 부모한테도 하라는 게, 애들이 실제 이 증상이 게임으로 푸냐 뭐 핸드폰으로 푸냐 이 정도가 넘어가면 손톱을 물어뜯고, 손톱 물은 것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넘어가서 더 답답한 상황을 계속 오래가고 계속 심해지면은 이제는 자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나이대에 맞게 이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그리고 적절한 허용, 이것이 꼭 제가 해드린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거와 더불어 2번째 강의에는 제가 소통에 대한 부분 해드릴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어쨌든 공감도 해야 되고 서로 소통이 잘 돼야 이것도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번째 강의에서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들은 내용을 여러 번 들으시더라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 주신 그 질문, 초등학교 지금 앞 질문도 애들한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애들한테 온라인 이거 하는 게 되나요? 이런 질문에 제가 덧붙여서 지금 설명했는데, 2번째 시작하면서 그 답변을 좀 하면서 또 강의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